네, 본 영상은 투자를 권유하는 영상이 아닙니다.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고 모든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주식으로 세상 이야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요즘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야기가 있죠. 지금 증권주 2007년 그 대세 상승장 초입이랑 완전 판박이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장밋빛 이야기가 시장을 뒤덮을 때 제 20년 퀀트 경험은 오히려 사이렌을 울립니다. 오늘 이 주장이 정말 제2의 2007년이 될지 아니면 아주 그럴싸한 함정의 시작일지 데이터를 가지고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SK증권에서 아주 공격적인 보고서가 하나 나왔습니다. 코스피 6000 시대를 열겠다. 그러니 증권업종을 주목해야 한다는 거죠. 시장은 당연히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는요, 이 화려한 논리 뒤에 몇 가지 좀 불편한 지점들이 보이더군요. 자, 그럼 이 장밋빛 전망이 과연 얼마나 단단한 근거 위에 서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한꺼풀씩 벗겨보시죠. 자, 우선은 보고서가 그리는 그림부터 제대로 한번 보죠. 도대체 어떤 근거로 지금을 제2의 2007년이라 부르는지 그들의 논리를 먼저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보고서의 심장은 바로 이 비교표에 있습니다. 2005년에서 2007년까지의 상황과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전망을 나란히 붙여놨죠. 코스피 상승세, 거래대금 증가율, ROE, 그리고 새로운 먹거리까지. 와, 이건 뭐 소름이 돋을 정도로 비슷하다는 겁니다. 과거에 펀드랑 CMA가 시장을 이끌었다면 지금은 ETF와 IMA가 그 바통을 이어받았다는 논리죠. 겉으로만 보면 정말 완벽한 대자비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 주장에 가장 강력한 힘을 실어주는 숫자가 바로 이겁니다. 60조 원. 만약 코스피가 정말 6천까지 간다면 하루 평균 거래대금이 60조 원에 달할 거라는 예측이죠.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증권사 수익의 핵심이 바로 이 거래대금에서 나오는 수수료니까 이 예측이 맞는다면 증권사 실적이 폭발하는 건 뭐 불보듯 뻔한 일이겠죠. 보고서는 이 거대한 돈의 흐름, 이른바 머니무브가 세 갈래 길을 통해서 구조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첫째, 개인과 기관을 가리지 않고 시장의 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ETF 시장. 둘째, 안전의 대명사였던 은행에서 뛰쳐나와 증권사로 넘어오는 퇴직연금 자금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금 보장이라는 매력적인 타이틀을 내건 IMA 같은 신상품들이죠. 이 세 가지가 동시에 터지면서 금융시장의 판이 은행에서 증권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주장입니다. 이 차트 한번 보시죠. 국내 ETF 순자산 총액 추이인데요. 이 말도 안 되게 가파른 우상향 곡선 보이십니까? 보고서가 주장하는 머니무브의 첫 번째 엔진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정말 2007년 펀드 열풍의 재림 같기도 하고 어쩌면 그 이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죠. 자, 여기까지가 시장을 흥분시킨 보고서의 아주 매력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20년 차 퀀트의 시선으로 이 주장에 대한 혹독한 반대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가 그럴싸하다. 제 20년 경험으로 볼 때요. 시장에서 이 말만큼 위험한 말은 없습니다. 왜냐고요? 시장은 항상 가장 그럴듯해 보이는 이야기로 투자자들을 유혹한 다음에 뒤통수를 치거든요. 2000년 닷컴 버블도 2008년 금융위기도 시작은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던 아주 멋진 성장 스토리였습니다. 이 증권업종의 PBB 비율 타임라인이 많은 걸 말해줍니다. 자, 여기 2007년 정점을 한번 보세요. PB가 2.6배까지 치솟았었죠. 그런데 그 뒤는 어땠습니까? 2010년대 내내 PB 1배 밑에서 허우적대던 이 잃어버린 10년이 보이실 겁니다. 유동성이 넘쳐났던 2021년에도 잠깐 반짝했지만 결국 구조적인 가치 재평가, 이른바 리레이팅에는 실패했어요. 시장은 이미 여러 번 이번에는 다르다는 우리의 기대를 저버렸다는 거죠. 지금의 이 상승이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거라고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머니무브라는 것도 자세히 뜯어보면 그 성격이 좀 다릅니다. 2007년은 순전히 개인 투자자들의 펀드 광풍이 만든 다분히 심리에 기댄 경기순환적인 성격이 강했습니다. 그에 비하면 지금은 연기금 같은 묵직한 기관 자금이 움직인다는 점에서 좀 더 구조적인 면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IMA처럼 과거엔 없었던 복잡한 상품들이 등장하고 있죠. 여기에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새로운 리스크가 숨어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럼 이제 보고서가 구조적 성장의 핵심 동력이라고 꼽았던 것들을 하나씩 해부해 볼 시간입니다. 과연 이게 정말 단단한 성장 기반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이 좋을 때만 반짝이는 신기류에 불과한지 말이죠. 보고서가
수수료 사업 외에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강력하게 내세우는 게 바로 이 북 비즈니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요, 증권사가 자기 돈, 즉 고유 자금을 가지고 직접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 같은 데 투자해서 돈을 버는 활동을 말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보고서와 제 시각이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보고서는 이 북비즈니스를 안정적인 수익원이라고 포장하지만 제 데이터 모델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북비즈니스의 수익은 시장 전체의 흐름, 즉 베타에 거의 100% 연동됩니다. 시장이 좋을 땐 엄청난 돈을 벌어다 주지만 반대로 시장이 꺾이면 그 손실은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양날의 검이죠. 2013년에 미국 긴축 한마디에 채권 시장이 박살나면서 증권사들이 줄줄이 엄청난 손실을 봤던 사건 다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건 안정적인 수익원이 아니라 ROE 변동성을 극대화시키는 시한폭탄에 가깝습니다. 새로운 상품이라는 IMA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표에서 딱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바로 원금 보장 항목이죠. CMA나 은행 예금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IMA의 원금 보장은 법적인 보호 장치가 아니에요. 그냥 그 증권사의 약속일 뿐입니다. 게다가 한 번 돈을 넣으면 빼기도 어렵고 투자 자산은 시장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죠. 은행 예금의 안정성과 펀드의 수익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 한 것 같지만 제 눈에는 안정성도 유연성도 없는 어중간한 상품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보고서가 슬쩍 눈 감고 있는 거시경제 리스크들도 있죠. 미국 연준의 금리 정책은 여전히 안개 속이고 국내 기업 부실 문제나 부동산 PF 리스크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뇌관입니다. 그리고 이건 좀 뼈아픈 지적일 수 있는데요. 이 보고서를 쓴 증권사의 리포트를 보면 매수 의견이 90%가 넘습니다. 시장을 너무 긍정적으로 보려는 편향, 이른바 확증 편향의 가능성을 우리가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는 뜻이죠. 자, 좋습니다. 그럼 이처럼 엇갈리는 전망 속에서 우리 같은 현실 투자자들은 대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제부터는 예측이 아닌 생존을 위한 실전 투자 전략을 한번 짜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20년 동안 기관에서 자금을 굴리면서 단 한 번도 어겨본 적이 없는 철칙입니다. 첫째, 남들이 환호하며 달려들 때 따라 사지 마세요. 오히려 모두가 공포에 질려 던질 때, 즉 변동성이 커질 때를 진입신호로 삼아야 합니다. 둘째, 매수 버튼을 누르기 전에 언제 팔 것인가, 즉 손절 라인을 기계적으로 정해 놓아야 합니다. 그게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유일한 안전장치입니다. 마지막으로 주기적으로 내 포트폴리오를 점검해서 너무 많이 오른 자산은 일부 덜어내고 다시 균형을 맞추는 리밸런싱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뉴스 헤드라인만 봐서는 절대 시장의 속살을 볼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이 진짜로 보는 지표들을 우리도 봐야 하죠. 회사채와 국고채 금리 차이인 신용 스프레드가 벌어지고 있는지, 외국인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지, 미래 경기를 보여주는 장단기 금리 차의 모양은 어떤지,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내가 투자하려는 증권사의 이익 중에 변동성 큰 북비즈니스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 이제 오늘 나눈 모든 분석을 종합해서 현재 시점에서 증권주에 대한 저의 최종적인 스탠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보고서는 명확하게 비중 확대, 즉 공격적으로 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신중한 낙관론을 유지하겠습니다. 시장에 순풍이 불고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모든 배가 그 순풍을 타고 순항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럴 때일수록 옥석을 가려야 합니다. 특히 과거 위기 상황에서 리스크 관리를 얼마나 잘해왔는지 그 역량이 검증된 회사를 우선적으로 골라야 합니다. 오늘 분석의 결론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시장에 부는 순풍은 인정하고 활용하되 내 투자의 근거는 반드시 그 기업의 구조적인 힘과 나 자신의 흔들리지 않는 리스크 관리 원칙에 도여한다는 겁니다. 분위기에 취해서 원칙을 버리는 순간 시장은 반드시 그 대가를 혹독하게 물을 겁니다. 결국 주식시장은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대응과 생존의 무대입니다. 오늘 저와의 대화를 통해 여러분의 투자 프레임워크가 한 단계 더 단단해지셨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이상 주식으로 세상 이야기였습니다.